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4월 2주차를 맞이했는데요, 금요경마 임팩트 있는 적중을 끌어내긴 했는데 한 차례에 불과했어요. 제주, 이경주. 이 현장에서 내용이 좀 좋게 나오면서 힘을 실어 들었고요. 6구 주력으로 복성식 14배, 쌍성식 17배 주력 한방으로 힘을 실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경주가 다 제주예요. 오늘 적중은 6개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6개면은. 제주 경주가 총 16개 경주인데 16개 경주에서 6개 경주면은 3분의 1 넘죠. 3할 타자는 넘었습니다. 타율 3할은 넘었는데 문제는 부산에서 적중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주력으로 잡았습니다만 8.8배. 나머지가 모두 한마디로 오늘 부산은 망했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경주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가 봤던 복병들이 선전을 해줬는데 제대로 엮어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애초에 추천을 예정했다가 빼버린 마필도 있고 이래저래 좀 어려움이 있는 부산 경마였습니다. 자, 토요경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쉬움을 접고 4월 10일 토요경마 승부처 공지합니다. 2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그리고 10라운드입니다. 5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강축이 없는 가운데 크레이지 마리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선두력이 아주 탁월한 마필이죠. 럭키 A1, 라운드 캐비아, 걸작 축제, 럭키데이 이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 거론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복병 역할 보이지 않아요. 복병으로 이번 경주 경쟁력을 볼 만한 마필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원더풀 캐시가 조금 빠릿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뒤가 흔들립니다. 뒤를 그렇게 시원하게 차주는 맛이 없고 뒤가 살짝 흔들리는 주행이기 때문에 원더풀 캐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뒤를 보강해야 됩니다. 첫 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인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라운드 캐비아라는 마필이에요. 라운드 캐비아가 발버둥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주폭 신장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신장력이 좋아지면은 힘이 차올랐다는 얘기고요. 스피드 향상 보이고요. 덩달아서 따라붙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캐비아를 1경주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실어드릴 경주. 자, 빈체로 큐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과중하긴 한데 일단 훈련 내용을 보면은 스포시에 상당히 길게 뽑아주면서 여기 한 바퀴 더 돌아올 정도로 의욕적으로 근력을 보강을 하고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거든요. 빈체로 큐. 쉬어갈 의지가 없는 거죠. 쉬어갈 의지, 이건 하겠다는 의지죠. 뭐 제가 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해보겠다는 겁니다. 57 문제없이 그냥 때리겠다는 거예요. 57이건 58이건. 그리고 6등급을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빈체로 큐. 일단 훈련 내용을 봤을 때는 강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강하게 한다면 선행 가겠죠. 직전도 제가 믿고 때려 들었던 마필이거든요. 빈체로 큐는. 놓고 때리면서 적중까지 연결시켜 드렸는데 아쉽게 주는 속에 머물렀어요. 이번에도 57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좀 우승은 5대5, 입상 확률은 한 9대1 정도 강하게,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쌍성식 공략하실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차권은 일단 훈련 우수 마필, 제가 노려왔던 마필. 자, 이 두면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마필 한두 있습니다. 방어가 필요한 마필은 안쪽에 있는 드래곤 판타지입니다. 드래곤 판타지를 방어하면서 훈련 우수마 그리고 관리마, 이 두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붙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빈체로 큐 놓고 압축합니다. 강축에 붙여먹기이기 때문에 적중 유력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환수 역시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이 됩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7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에코폴레 역시 강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후차권 인기 마필들은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흐름이죠. 복병이 있다면 캡틴 뮤직 전도인데 57 뭐 좀 무겁고 1700을 소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약간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김옥성 기수가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복병 그냥 넘어가지 않죠. 밀고 선행 갈 거예요. 앞장 뜨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에 가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7을 달아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3번 캡틴 뮤직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에코포레를 중심으로 강축 에코포레를 중심으로 후차권도 좀 압축이 되는 가운데 딱 복병으로는 딱 한두만 권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라운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경주예요. 5등급 1800 경주 9두가 출전한 이번 경주가 두 번째 힘을 실어드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사이즈 좋은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 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사이즈 되고 훈련 좋고 이러면 놓고 때려야죠. 그 편성에서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 훈련이 좋다, 이거는 축입니다. 축. 뭐 전개상의 변수라든지 여타 변수로 인해서 입상을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이즈 좋고 훈련 잘 되어 있으면은 탈락 가능성보다는 입상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깔끔하게 역시 압축하는데요. 적중의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3라운드 짭짤한 환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 자, 토요 경마 다들 아시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야간 경마입니다. 봄 벚꽃 경마, 야간 경마. 첫 경주가 제주 12시 30분 발주예요. 12시 30분 발주하는 제주 경주가 첫 경주, 그리고 2경주도 제주, 3경주부터 이제 서울 1경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한번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자, 이번 5라운드를 이제 토요 최고의 선택 메인으로 가져가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마필들이 이 정도의 그래프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래프를 모으고 있는데, 인기 마필들 가운데도 노릴 마필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그리고 제 관리마,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관리마, 이 관리마가 큰 힘을 해줄 거예요. 관리마 두 마필, 요 녀석은 화끈한 환수까지 안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훈련 우수마 한두 방어합니다. 훈련 우수마, 역시 훈련 우수마도 화끈한 환수가 준비되어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토요 최고의 선택, 토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 믿음 가는 축 우뚝 서 있고, 후짝번도 관리마, 그리고 훈련 우수마. 화끈한 환수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번 경주는 좋은 환수를 노리고 한번 강하게, 과감하게 노려봐야 될 경주입니다. 5라운드 토요 최고의 선택. 바로 이 선택은 환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제가 최근에 토요 메인 승부처에서 복승식 한 80배당 정도를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정도 배당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충분히 중배당으로 이번 경주를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2강 구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8번과 5번 강축이죠. 후차권에서도 5번이 유력하고요.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들이 끼어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가능권을 한번 꼽는다면 3번 또는 6번, 이 정도? 힘 좋은 3번, 단독 선행 가능한 6번. 한번 선행 가능한 6번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강축, 그리고 유력한 후차 후보 8번과 5번이 버티고 있는 레이스로서 변수는 3번과 6번이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강축이 없어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인데, 그름이 살아난 불의 날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서영의 원더풀 제트 선행이죠. 단독 선행, 그리고 추입, 막강한 추입, 요 조합인데, 일단 문서영의 원더풀 제트는 안쪽에 있는 우르스킨을 초반 넘어서는 과정에서 힘을 조금 써야 될 거예요. 얼마나 원활하게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800 첫 도전이거든요. 해랑그린 1800 첫 도전, 여기 우르스킨을 초반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원더풀 제트가 자연스럽게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좀 밀고 넘어서야 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마필 선입도 되는 마필이죠. 원더풀 제트가 아마 문세영 기수가 처음부터 힘 한 배하고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더풀 제트가 선행하면 한 5대5
가능성, 버틸 가능성. 만약에 선입을 한다면 여기서 버틸 가능성은 뭐 3대 7이나 또는 2대 8까지 내려간다. 가능성을 좀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니면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원더풀 제트 초반 전개를 어떻게 끌어갈지 관건이에요. 자, 일단 뭐 불의 날개와 스틸플레이 이 두 마필이 세요. 좋습니다. 두 마필을 어떤 식으로든 공략권에 활용하면서 이번 경주는 풀어가야 될 경주입니다. 뭐 스틸플레이 57 극복이 관건이긴 한데 훈련 때 보여주는 이 파워라면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스틸플레이 안쪽으로 살짝 기대는 감이 있습니다만 뭐 능력 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불의 날개도 원체 뭐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안정적인 중심은 4번과 5번 두 마필, 이 두 마필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선입으로 능력을 발휘해온 우르스킨도 강하게 봐줘야죠. 뭐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4번, 5번, 2번을 좀 강하게 보고 싶지 8번 원더풀 제트는 살짝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라운드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축 놓고 깔끔한 정리 가능해 보입니다. 8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1600 코너에서 출발을 하죠. 이 코너 중반이죠. 코너에서 출발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순발력 좋은 마필이 출발지가 5번 이하로 밀려 있을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으면 바주카보이, 시티킹, 대승마가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대승마가 최근에 선입으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2, 3 보내놓고 외곽에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1600 첫 도전하는 차원에서 따라가서 과연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래서 대승마가 일단 불안한 전개가 나와준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도 그래프가 좀 압도적인 마필이 없습니다. 시티킹이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그래요. 근데 58입니다. 58 너무 과중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핵심을 48조에서 동반 출전한 요 두 마필을 한번 꼽아봅니다. 48조에서 동반 출전한 두 마필 다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두 마필 다 가능권이에요. 그런데 1번 게이트 이점을 안고 있는 기품 함성이 조금 더 한 4번 올해 다한기보다는 한 6대4 이 정도 비율로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올해 다한께도 최근에 이제 1800을 뛰었는데 1800은 좀 짧아 보입니다. 딱 한 결승선상에서 한 200m 남겨두고 그때부터 그름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1600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1번 기쁨 함성이 48조의 두 마필 가운데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올해 다한께도 복병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58을 달고 있는 시티킹, 뭐 명진불패 역시 출발지가 살짝 밀려있고 앞선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추입 통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데즐럿이 뭐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긴 한데 역시 외곽으로 밀리면서 후미에서 추입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역시 좀 불리한 여건이에요. 이런저런 여건으로 불리한 인기 마필들이 선전이 쉽지 않다. 1번 기쁨 함성, 4번 올해도 함께 이 48조의 마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9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6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원펀치 드래곤 말급 출전을 포기하면서 일반 경주로 유턴했고 일반 경주에서 성과를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조금 더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뭐 더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강경주 첫 관문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장간배에서는 또 문을 두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경주 편성상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원펀치 드래곤이 공략의 중심으로 축으로는 무난한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흥미가 가는 부분은 1, 2번이에요. 선두 경합이 불가피할게요. 불가피할 겁니다. 유재길 조교사가 최근에 이 미스인스타를 끌고 우승을 끌어냈던 김성현 기수를 다시 한번 기용했다는 것은 그때와 같은 전개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1번 게이트고 단독 선행 한번 강하게 밀고 나올 거예요. 근데 게이트 이탈이 좋은 골드 시대가 또 최근에 선행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초반에 약간 늦어도 밀고 나와요. 그리고 선행을 뺏어냅니다. 직경경주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외곽에서 아주 강하게 몰고 나와서 결국은 선행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이 두 마필 초반 게이트 이탈은 2번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1번이 약간 밀립니다. 그런데 안쪽 게이트고 또 코너고 밀고 나오면은 2번이 선행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골드시대가 인기를 많이 모으는데 1번으로 인해서 괴로워요. 요점을 공략 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파워 빅토리는 데뷔 초기부터 D가 안 좋았던 마필입니다. 운동기 질환을 달고 살던 마필이었어요. D가 안 좋아서 여전히 쉬었다 나오고 공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뒤를 차주는 맛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D가 좀 힘있게 팍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스피드감은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파워 빅토리는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 인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만 훈련 시의 모습은 기대치 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포에버는 뭐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고요. 가능권이고, 스타 체인저 역시 앞에 가야 되는 마필인데 출발지가 밀렸고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어서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성축제의 추임력, 드림플레이 57.5라는 과중한 중량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페어스카이즈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주폭도 시원하고, 특히 제가 위에 파워 빅토리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D가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주는 그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원펀치 드래곤을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이 선행 경합하는 두 마필 전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페어스카이즈, 사이즈로 가능한 6번과 8번 이런 마필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가도 안되는 마필, 가도 힘든 마필 싹 꺾어버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토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 그 센 반격 업타운 위즈 6번과 7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6-7로 끝? 이런 경주면 제가 승부를 안 가져가죠. 6-7로 끝 안 납니다.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흐름은 아니에요.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관리마가 있습니다. 타이밍, 경마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번 경주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맞이한 축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10경주 뭐 기대치가 좀 높다. 메인 경주 못지않게 마지막 경주만 아니면 이 10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을 정도의 편성이에요. 해볼만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토요 10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았던 제주 뭐 내일 토요경마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주의 상승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좀 압축되는 흐름도 있고요. 이변이 나올 만한 경주도 있어요. 붙어야 할 경주, 참아야 될 경주. 제가 선택한 경주가 일단은 제 위주에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또 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경주는 다른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인기 1, 2, 3위 딱 이렇게 압축된 경주 좋아한다라는 분들은 저배당, 깜빡이 이런 거 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인기 5위 안에 들어오는 말들은 다 그냥 보기 싫다. 뒤에 말들만 가지고 배당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건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배당이 나오더라도 뭐 인기권 5위권 안에 있는 마필과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저배당도 뭐 1, 3착, 1, 4착 이렇게 엮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편성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한두씩 추천드리는 마필들 잘 활용하시면서 풀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이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은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보다는 본인도 분명히 경마에 대한 어떤 뭐 기준점이나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판단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마에서는 항상 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